질문 드리겠습니다. 26일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김문수 후보자는 일제시대 때 한국이 무슨 국적이 있었나, 나라가 망했는데 무슨 국적이 있었나 라고 말하면서 일제시대 선조들의 국적은 일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렇게 잘못된 역사를 가지고 논란이 되고 있는 점에 질문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 그 양반이 어떤 직책 갖고 있어요? 그냥 장관 후보자. 장관 후보자로. 가장 중요한 거예요. 내가 어려서 내 육신을 건사시키고 성인으로 성장시키기 위해 입으로는 육성량을 먹죠. 그 입으로 육성량을 먹는 만큼 그러니까 귀로서는 정신량을 채워야 돼요. 이 정신력은 철학적 사관이고 역사적 사관이고 민족적 사관이에요. 이로 인해 갖고 그 자기의 가치관이 성립이 된다는 얘기죠. 과연 부모를 통해 자녀는 삶의 가치도 달리 나타나는 법인 것이죠. 어떠한 부모를 통해 내가 성장했고 내 주변에 어떠한 그 은사로부터 무엇을 듣고 무엇을 배워 내가 그에 따른 가치적인 삶을 살아가는가. 이번 그 8.15 그 광복절날 많은 문제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과연 우리의 광복이 왔는가. 그 일본은 두둑이라 뿌리의 보호막으로서 제 역할을 다한 것이고, 그들이 우리 뿌리로 잠식해온 건, 우리 뿌리를 둘로 갈라놓기 위한 곳에 있었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 우리는 고조선 패망 이후에 열국시대로부터 하나된 민족국가 고려를 건국하기까지 100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과연 열국시대에서 하나된 민족국가를 우리가 이룰 때까지 과연 외세의 침입을 당한 게 있을까? 뒤돌아봅시다. 우리는 갈라지면 서로의 대장 노릇을 하고 이 땅을 자기 땅으로 편입하기 위해 전쟁을 일삼아 왔어요. 힘이 약하면 외세의 힘을 빌려 갖고 서로 피 튀기는 전쟁을 해왔죠. 그로 인해 외세의 진입은 없었습니다. 하나된 민족국가, 열국에서 사국에서 삼국에서 이국에서 일국을 이룰 때까지 같은 민족끼리 땅을 따먹기 위한 전쟁을 했을 뿐이지. 그럼 문제는 우리는 하나된 민족국가 고려 500년, 조선 500년, 도합 1000년 동안에 1000여 번이 넘는 외세의 그 침략을 당했다는 것이죠. 왜? 열국 시대에는 외세의 침입이 없었는데 하나된 민족 국가를 이루어 살아가면서부터 외세의 침입을 당해야만 했던 것인가? 그 이유와 원인이 어디에 있던가? 삶을 살아가고 하루를 시작하고 건국이 시작되면 또 새로운 삶이 시작되면 시작된 만큼의 징조가 일어나요. 우리는 그에 따른 징조를 고려 시대, 고려 500년을 시작하기에 앞서 거란의 침입, 몽골의 침입으로 인해 몸살을 앓았어요. 결국은 몽골의 소나기에 벗어나지 못해 조공을 바치는 신대를 면치 못했죠. 500년 동안. 왜 그랬을까? 하나된 민족 국가를 이루어 살아가는 순간부터 왜 그랬을까? 왜 그때서부터 수도 없이 외세의 침입을 당해야만 했느냐는 것이에요. 그래서 500년이 끝나고
왕씨 일가에서 이씨 왕가로 바뀌었죠. 조선으로. 그러니까 딱 조선의 건국을 이루면서부터 우리는 임진왜란을 치렀고, 그거 끝나고 나자 병자호란을 치렀어요. 왜 외세의 침입을 받으면서 수업 크고 작은 외세의 침입을 하나된 민족국가를 이루어 살아가면서 왜 당해야만 했는가? 우리 민족은 서로의 기갈이 센 민족이라 흩어지면 살고 뭉치면 죽어요. 왜? 서로 자기가 잘났다고 나의 말이 맞는 것 마냥 그냥 입으로 자기 자랑하기 바쁜 민족이에요. 내 말이 맞는 것이니 내 말을 따라야 한다고 서로가 서로의 한마디씩 하다니 그게 어떻게 합의를 통해 화합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분열을 조장하는 것이죠. 그래서 조선은 분당의 정치, 그로 인해 각고 골병이 드는 정치, 하나 되지 못했기 때문에 외유내란, 겉에서는 외세의 침입, 안에서는 사분오열, 그래서 정신을 못 차렸던 것이죠. 왜 하나된 민족국가인데 왜 외세의 침입을 이리도 많이 당해야 하는가? 이 원인을 쉽게 얘기해요. 이런 원인을 알기 위해 우리는 다시 구한말에 들어 하나된 민족국가를 둘로 갈라놨어요. 공산과 민주의 이념으로. 그로 인해 외세의 침입은 없습니다. 또 하나된 민족국가를 둘로 갈라놓기 위해 두둑이 그 역할을 톡톡히 한 것이죠. 그들은 그들의 역할을 다하고 본국으로 돌아갔어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야욕이 넘쳐 흘러나지만 그 역할을 다하기 위한 것에 있고, 또 하늘길을 뚫어놓기 위해 태평양 때 공중전을 벌였어요. 바닷길을 열어놓기 위해 항공모함 전쟁을 일어났어요. 두둑과 격가지의 핵심 미국이 하늘과 땅에서 닫혀져 있는 하늘의 문을 열어놓기 위한 그 수단을 한 거고, 그들은 결국 스스로 자기네 본국으로 돌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핵폭탄을 맞은 것이죠. 그것도 방판. 그 역할로 인해 갖고 불과 그 20여 년 만에 장족의 발전을 이루어 동경올림픽을 치루었어요. 그 대가로 그 선물을 준 것이죠. 하늘에서는 그에 대한 대가를 충분히 줬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우리를 민주화 공산으로 갈라놓기 위한 역할을 하고 돌아나갔어요. 우리의 강복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의 강복은 남북이 하나 될 때 찾아오는 것이에요. 그들은 갈라놓고 돌아갔고, 그 이후에 동족 상쟁이 일어났어요. 왜 일어났을까? 38선을 그어놓기 위한 이념과 이념, 모순과 민주의 모순과 공산의 모순, 적대보완적으로 이런 것에 있고, 이거는 조화와 균형을 이루어 나가야 돼요. 이것을 균형을 맞춰 나가다가 지금 업그레이드 시대의 막판 1대 36년, 3대 108년, 이 막바지가 2024년 전후라. 이 공산이라는 이념이 지금 균형을 잃어가고 있어요. 민주와 공산은 조화와 균형을 이루어 나가야 하는데, 공산의 물결이 선순환의 개념을 완전히 묵살시키고 부자 세습이라는 그 잘못된 악습에 시달려 그 막바지가 이제는 다가오기 때문에 종말을 기해 가고 있다. 그러면 결국은 뭐예요? 하나된 민족 국가로 살아가기 위한 때가 다가왔다. 조선 500년, 고려 500년 동안에 하나된 민족 국가로 살아갈 때 외세의 침입을 왜 당했는가,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이유와 원인을 분명히 밝혀내야 돼요. 그리고 왜 우리가 뿌리 민족이고 뿌리 대한민국인가를 분명히 밝혀내야 돼요.
뿌리는 두둑에게 잠식당하지 않습니다. 뿌리 대한민국은 뿌리에 얼이 있고 뿌리에 혼이 있어요. 다시 한번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에 의해 움직여요. 그래서 세상은 천지인, 상중하, 뿌리몸통까지 세 개의 차원으로 나뉘어 움직이기에 불리는 이름인 것이고, 또 그로 인해 갖고 운용의 주체와 활동의 주체 차원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 여기에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에 의해 움직이고 있어요. 보이는 것은 물질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비물질이라. 그래서 천계원소 인기가 지기의 세포 인육을 쓰고 인간으로 살아가요. 그러니까 천지인의 차원 중에 없는 것에서 만들어낸 게 지기 삼라만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삼라만상은 나중에 없어져요. 그래, 저기 그 천무경에 보면 571 묘연이라고 나와 있어요. 5차원과 7차원과 1차원은 묘연하다. 묘연한 관계다. 5차원은 인간을 얘기를 하는 거고, 손가락도 5, 발가락도 5. 인간의 차. 7차원은 천기, 1차원도 천기인데 왜 2차원이 빠졌냐. 5차원과 7차원과 1차원은 영원 물면의 차원이고, 2차원의 지기는 밝은 세상이 7차원, 1차원 어둠이 감싸주니까 밝음이 빛나는 것이고, 이 빛나는 것은 지금 빅뱅의 차원으로 계속 커져나가고 있어요. 이 빛이 커져나가면 나중에 어둠화돼요. 지기의 만물은 어둠화되기 위해 팽창되고 결국은 천기에서 분리된 지기라 나중에 천기화가 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2차원의 지기는 571 묘연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에요. 5차원의 인기는 천기의 원소 인기가 지기의 세포 인육을 쓰기 때문에 오라는 인간의 차원이 만들어진 것이에요. 인간의 차원이 있기 때문에 3, 4 성원이라고 있어요. 3차원은 물질의 세계 이승이요, 4차원은 비물질 세계 저승이다. 이승과 저승을 오가고 있다라는 얘기죠. 분명한 건 있습니다. 이 세상은 뿌리 몸통 가지로 운영이 되고 있어요. 나무 순환법이 적용이 되고 있어요. 지판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이 지판을 운행을 시키는 게 인의 기운 인간이라는 것이죠. 인간의 씨가 있어요. 씨는 종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두둑에서 살아가는 이들은 두둑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뿌리에서 살아가는 것은 가지 몸통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몸통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뿌리에서 그 영양의 성분을 밀어줄 때 몸통은 자라나 가지의 열매를 맺게 해주는 것이에요. 지금 뿌리의 그 업그레이드 시대의 끝판이 2024년 전후라. 뿌리가 뿌리의 짓을 다 하지 못했기 때문에 몸통은 한 곳에서는 전쟁이 일어나고, 한 곳에서는 경제 성장이 멈춰 버렸기 때문에 이 몸통 넘어 가지권에 있는 소련과 우크라이나에서는 전쟁을 하는 것이고, 이스라엘과 하마스도 전쟁을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에 따라 갖고 뿌리의 에너지가 올바르게 수급되지 않기 때문에 예전에 육생의 선진국이라고 이뤘던 그 구라파, 그쵸? 그 구라파, 유럽, 그 선진국에 대한 모순이 백일화에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게 선진국이야. 이제는 알아. 컴퓨터가 보편화되고 세상의 모순이 어디에 쌓여? 컴퓨터에 착착 쌓이잖아. 이로운 게 안 쌓여. 모순이 쌓여. 모순이 쌓이는 건 모순을 통해 바른 것을 보기 위한 게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육생의 선진국의 모순은 보여주기 위한 것, 외부의 육생량에 의한 것, 내부의 정신량의 차원은 몰라요. 자, 그렇다고 본다면 뿌리 대한민국의 본질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때가 되면 자기 땅으로 돌아갈 이들이 누구예요? 두둑 일본이라는 것이죠. 결국 두둑 일본이 우리를 두 개로 갈라놨어요. 때가 되면 다시 이건 하나가 될 것입니다. 자연적으로 하나가 되고 하나 되어 살아가는 원년이 2024년 전후라 저는 얘기했고 이것을 통일의 원년이라 얘기를 했어요. 그렇다면 나라를 빼앗긴 슬픔에 일제강점기 때 태어난 민족이라 우리는 국권도 있고 뭐도 있고 잊어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일본이라는 소리예요. 그렇게 얘기한 양반의 가치적 철학적 삶이 의심스러워요. 제가 이 법문을 하기에 앞서 충신은 누구이고 간신은 누구인가? 내 앞에 인연에 따라 충신도 되고 간신이 되는 것인데 이 가치관의 미약함으로 인해 갖고 변화되지 않고 변질되지 않는 뿌리의 그 기운을 두 개로 갈라놓기 위해 그 역할을 하기 위해 온 그 민족의 기운을 닮았다고 이 뿌리 민족을 두둑 민족이라 이렇게 일본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양반이 있다라는 것은 참 가슴 아픈 현실이에요. 네가 김씨 집안이 다른 데로 양자로 갔어. 성만 바꾼다고 네 김씨 집안이 이씨 집안이 될까? 천기의 원소 인기 이거는 변하지 않아요. 지기의 대포 인육을 이거는 없어질 것이에요. 그래서 인간으로 살아가는 것이지 이씨, 김씨, 박씨, 최씨의 종자는 바뀌질 않아요. 근데 바뀔 때가 있습니다. 언제 바뀌냐? 그 집안에서 3대를 살아갈 때 비로소 김씨가 이씨로 변환이 되는 변환점, 변곡점이 되는 것이에요. 1대 36년, 3대 108년이 지날 때면 성씨도 하늘에서는 결제가 떨어지죠. 네가 김씨 집안인데 이씨 집안으로 네가 그 양자로 갔다 그러면 3대가 되면 김씨가 이씨가 되는 것이에요. 근데 이들은 1대 36년 동안 자기 역할을 다하고 갔어요. 그런데 뿌리 대한민국이 어찌 두둑의 민족이 될 수 있는 것처럼 일본이라 얘기하는 또 그러한 양반이 우리 뿌리 민족을 다스리기 위해 뿌리 민족을 위해 일한다는 자체가 참 개탄을 금치 못할 일입니다. 저는 이러한 소리 하기 싫은데 질문을 했기 때문에 하는 것이에요. 너의 씨종은 변질되지 않느니라. 보이는 육색양의 이외에 네 가치의 철학이 흔들리는 것이지 근본의 씨가 어찌 흔들리겠느냐. 우리가 36년 만에 장육의 발전을 기위해 세계 그 10대 안에 들어갔고 뿌리 대한민국에 대한 그 우수성이 드러나고 있어요. 일본은 더 이상의 발전을 이루지 못한다. 물론 두둑을 통해 모든 육색양은 뿌리도 들어오고 그 육색양을 통해 정신양은 몸통으로 올라서는 것이겠지만 지금 뿌리의 역할을 다하지 못해 몸통이 씹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뿌리 밟을까요? 해양 세력과 대륙 세력의 손을 잡아나가기 위한 것에 있어요. 우리가 임진왜란 때 태어난 그러한 이들은 왜 그라 표명해야 할까요? 거란의 침입 때, 거란의 침입으로 인해 생겨날 때, 그때는 국가가 있었다고? 그거는 종이짝이야. 필요도 없어. 가슴 아픈 현실. 그러한 양반이 우리를 이끌어 가겠다? 우리 민족을 위해 희생을 하겠다? 가치적, 철학적
이념조차도 바르게 세우지 못하고 근본이 무엇인지조차도 모르는 양반이 저렇게 나 잘났다고 날띄우면 우리 MZ세대에 무엇을 보고 무엇을 배울까? 그래서 이 MZ세대에게 어떠한 도련명이 선양이 나타날까 심히 두렵고 가슴 답답합니다. 깨어나십시오. 깨어나십시오. 깨어나지 않으면 우리 삶은 나아질 게 없습니다.